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전 11시를 맞이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서 16세가 되었고, 앞으로 6월 1일 지방총선거까지도 15일을 남겨둔 이런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폭력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증 문제를 비롯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광폭적으로 그런 행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가 비연고제인 인천 계양구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섰을 뿐 아니라 지방총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그가 쏟아내는 말이 정말 웃기는 얘기도 많은데, 그러나 그 열렬 지지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를 모아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호하는 세력, 이런 완강한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제압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들보다도 무엇보다도 도덕적 우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서 민심을 등에 잔뜩 입어야 된다. 도덕적 우위를 점령하면 민심이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그 민심은 결국 천심을 자극해가지고 이 완강한 세력도 결국은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6월 1일 선거에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저들은 아마 이 민심의 무서움에 압도돼 가지고 무리한 일, 발호하는 일은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핵심 주체 세력들 가운데서 이게 성비위 사건, 그들의 용어대로 성비위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우선 박완주 의원은 삼선 의원의 정책위 의장을 거쳤고 586 세대의 아주 중심 인물, 그러니까 학생 때 감옥에도 단기간 갔다 온 아주 표전적인 운동권 출신인데, 그의 보좌진인 여성에 대해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성비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비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형법상 죄명으로는 박완주 의원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여성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 또는 강간 혐의가 지금 짙다 이게. 강간 혐의가 있다 이거죠. 강간 혐의 내지는 강제추행 혐의가 있어.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그 보좌진을 이게 해임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의 사직서를 위조했다 하는 그런 혐의까지 나타나니까 이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제명하고, 그래도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필요한 제명 조치를 받게 된다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가려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곁들여 가지고 목포 출신 김원희 의원의 현지 보좌관이 그 현지에 채용되어 있는 여성 직원을 성폭행이라는 그 용어 썼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강간이 틀리면 이런 사건 외에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민주당의 보좌진 협회에서도 이거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더머민주당, 꼭 1년 전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박원순의 이 강제추행 사건, 오거돈의 강제추행 사건, 이게 딱 때에 맞춰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이 폭발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로 이런 사건이 많이 폭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운동권이 중심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안희정 이래 쭉 드러난 박완주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이런 이 운동권 핵심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성범죄가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80년대에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지하 활동을 할 때에 이게 여성을 성도구로 생각하고, 그래 그들의 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같은 것은 그것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풍토 위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에 둔감할 뿐 아니라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인한다, 그리고 은폐한다. 그런데도 드러나면 이걸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박완주 의원은 어제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다. 절대 사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게 한꺼번에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의힘당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민심을 등에 업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주변 그리고 국민의힘당으로서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주변에, 그것이 민주당의 이런 성폭력 사태에 비해서 경미할 수도 있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폭력 문제와는 관계없지만은 일단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서는 도덕적 우위를 점령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절대 대통령에 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청문회 개시 훨씬 전서부터 이 방송과 다른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도 정호영은 스스로 사퇴하라 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호영을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보다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걸 윤 대통령은 아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명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절대로 임명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이전에 정호영 씨는 스스로 물러서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도덕적 우위를 강화하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승적 견지에서 그는 물러서야 된다. 물러서야 될 이유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의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아주 최근에 그 관련자들을 7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 각서까지 쓴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그 10여 년 전에 대전 유성 관광호텔에 간 일이 있느냐, 거기 룸사롱에서 술을 먹은 일이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그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은 일이 있느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그는 침묵하고 있고, 드디어는 이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니까 그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7억 원을 제공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는데, 그 7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각서까지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난 주말 민주당의 공동대책위원 중에 한 사람인 27살 먹은 여성인 박지현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을 타다기 이전에 우리는 이를테면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 너희들은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덮고 있는 중 아니냐, 덮어가고 있는 중 아니냐, 이런 말을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걸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들은 박완주 의원을 일단 제명했고 국회 연루위원회도 제소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걸 비난하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는 당대표인 이준석을 당신들은 감싸고 있는 중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옳은 말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성폭력 사건으로 이게 아주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요소 때문에 이 추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오히려 일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에 그리고 6.11 지방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들에게 이게 집중될 수 있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부터 이준석에 대한 이런 말이 안 나왔어야 해요. 이 말이 일단 나왔다. 이걸 이제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지방선거까지 2주일 남았는데 언제든지 민주당은 이준석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무기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엉뚱하게 시치미를 떡 떼고 어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 말하면 당장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드디어 튀어나왔고 그는 당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의 선봉에 서야 되는데 그 선봉에 서지 못하고 있고 어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엽적인 일에 당대표가 나섰어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의 어느 지역 아마 놀이터 같은 데서 지지자들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집회를 하다가 이게 평지니까 얼굴이 잘 안 드러나니까 그 근처에 있던 이게 의자에 사람이 앉는 의자요. 이게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서 가지고 거기서 뭐 스피치를 하고 그리고 뭐 인천시장 후보와 그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그 의자에 세워가지고 뭐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연설하는 장면을 두고 아니 사람이 앉는 자리에 어떻게 신발 신은 채로 올라서느냐 하는 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무슨 페이스북에 올려가고 비난을 하더라고. 이봐요 이준석 씨 지금 그대가 당대표로서 기껏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죠. 이재명 행동 그것이 문제입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데 민주당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날려야 할 대표가 자기 신상 문제가 있으니까 기껏 비켜나고 이런 걸 문제 삼는다. 젊은 사람이 왜 그걸 비겁해? 이준석 씨. 왜 그렇게 비겁하냐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자리를 버틸 거야. 그만둬야 돼. 그만두라고. 왜 그만두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만둬.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광폭적인 집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생각이야? 그만두라니까. 다음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저는 그가 금수완박법을 타협했다. 실제로 제대로 비판하려고 그러면 야합했지요. 자기 체면을 적당히 살리는 선에서 이렇게만 해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가 오판을 했습니다. 그 야합했다는 비난이 있는 터에 저도 지속적으로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서라라고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는 그 자리를 버티는데 그저께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 민주당의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그 은폐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거는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서 권성동이가 이게 트집거리가 되어 있다고. 이준석 대표 한당의 대표의 성상납 그걸 듣기 위한 각서 파동 이거를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권성동 왜 그런 라디오에 자꾸 나가느냐 이 말이야. 정신 나갔어 당신? 원내대표를 사직 안 하려고 한다면 당분간이라도 뒤에 물러서 있어야지 왜 자꾸 얼굴을 내밀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방선거에 표를 갉아먹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무슨 짓이야 권성동. 물러서라. 권성동 물러서라.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재순인가 하는 이제 검찰에 쭉 봉직하면서 아마 무슨 문학 잡지에 시인으로도 등극했다고 해서 뭐 시도 많이 쓰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가 재임 중에 2차례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 발언으로 2차례 기관장의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것도 민주당의 완강한 세력에 의해서 이게 트집이 잡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대는 민주당 저 세력 나도 훨씬 높은 도덕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당신을 도왔던 윤재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물러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물러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수당, 여소야대가 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서 저들의 트집잡이가 될 만한 일, 그것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를 삼가고 일단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조기에 정리하고 물러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 길만이 정권 초기에 저들을 국회에서 제압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명심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